제가 볼 때는 저는 이 교육의 문제는 사회 문제랑 절대 따로 떼어낼 수는 없고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임금 격차예요. 임금 격차. 그 핀란드에 그 엊그제 어떤 인터넷에 들어가서 게시판을 봤는데 자기 아는 지인 그 핀란드에 있는 사람이야. 의사인데 시청 청소부랑 결혼을 한대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임금 차이가 한 우리나라로 치면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 난대요. 임금 격차가.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어떤 물론 직업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우리나라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는 옛날 건물들이 많잖아요. 옛날 건물들이 많아서 굴뚝이 많아. 그래서 오스트리아 구청이나 시청에는 이 굴뚝 청소부가 공무원이야. 이 사람들 연봉이 1억이에요. 근데도 하려는 사람이 잘 없대. 그 연봉이 1억인데도.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공고잖아요, 공고 같은데 굴뚝 청소과가 있대요. 거기에 들어가서 1년에서 2년 정도 교육을 받으면 그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거예요. 연봉이 1억이래요. 우리 같이 오스트리아로. 근데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이민 가는 애들이 의외로 또 있어요. 전에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그렇게 독일에 갔는데 너무 다르다고. 고등학생인데 교환학생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이스터고에 있다가 외국의 독일의 마이스터고로 교환학생을 갔더니 진짜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임금격차죠. 간단해요. 임금격차를 줄이면 제가 볼 때는 해결돼요. 아니 엄청나게 고민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의사 됐는데 청소부랑 임금이 1년에 1,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의사 되려고 하겠어요? 진짜 관심 있는 사람만 하지. 그렇지 않을까? 의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직업인데요. 생각을 해봐. 맨날 환자들만 봐. 어우, 토 나와. 난 하고 싶어도 안 할 거야. 어우, 맨날 배를 가르고. 제가 닭을 처음 잡았을 때 그 트라우마. 내가 닭을 잡거든요. 집에 닭을 키워 내가. 닭을 처음 잡았을 때 그 닭의 피. 제가 한 3달이다. 3달 동안 꿈에 닭이 나오더라니까. 닭이 막 그래 악몽을 꿨어요. 저는 시켜줘도 못해. 실제로 그래서 의사 이렇게 되려고 의대 갔다가 그만두는 학생들, 자퇴생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내가 볼 때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학력으로 서열화되는 혹은 직업으로 서열화되는 이 과정이 사회의 임금격차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뭔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것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의 꿈과 이상과 어떤 먹고 사는 문제랑 이 충돌이 나는 거죠. 일치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주는 게 좋고, 이 바꾸려면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를 조금 다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최저임금이 있다면 우리 최저임금을 딱 정해두잖아요. 간단해요. 최고임금을 주면 돼요. 최고임금을 정해놓으면 돼. 그래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를 자꾸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면 되지. 그죠? 그러면은 이들 사이의 격차가 적으면 진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기본소득이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5년 전인가 먼저 나왔거든요. 세계화를 제일 먼저 추진한 데가 어디야? 이 다보스 포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라고 하면서 서방 선진국 경제 장관 모임들이 다보스 포럼이에요. 선진국 한 열 몇 개 국가 애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는 자본주의가 승리를 했어. 근데 기계와 IT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임금 격차가 너무 나고 양극화가 너무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화를 그렇게 추진하던 서방 선진국 경제부 장관들이 이 문제가 지들도 이제 고민인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거기서 나온 게 기본소득이에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뭐냐면 한 나라의 국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정부가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죠. 정부한테 월급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라에서 태어나면 적어도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 줘.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물론 기본소득만 받고 진짜 그 거지처럼 살아가는 맨날 PC방 가서 짱 박혀서 게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놈은요. 그거 없어도 그렇게 살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짱 박혀서 히키코모리처럼 사는 애 있어요. 세상이랑 단절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회가 발전은 지금은 수많은 노동력을 모아가지고 적은 노동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는 지났어, 이제는. 소수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는 시대로 넘어왔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왔다잖아. 실제로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언제 개발됐어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1970년대 개발됐어요. 그 알고리즘이. 이게 지금에 개발된 게 아니야. 지금의 인공지능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간단해요. 드디어 그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이제 개발된 거예요. 하드웨어가. 그거 어떻게 해?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이제 개발됐다니까요. 그걸로 뭐예요? 그 비트코인 캐는 그 하드웨어랑 똑같아요. 인공지능 하드웨어가. 수많은 연산들, 독립 연산들을 다 분해해서 각자한테 시켜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빨리 모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병렬 연산 처리하는 구글 서버가 어디에 있어요? 알래스카에 있어요. 알래스카. 왜 알래스카에 있어요? 너무 전기를 많이 먹어서 추운 데 있어야 돼. 냉방비를 줄이려고 알래스카에 갖다 놨어요. 냉방비 줄이려고. 찬바람 쑥 들어오면 기계가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냉방비 줄이려고. 그 서버가 얼마나냐? 그 잠실 운동장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죠? 거기에서 먹는 전기가 어마어마해요. 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임금격차 그리고 기본소득이 딱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복지병이니 뭐 사회의 효율성이 있다니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시대는 제가 볼 땐 지났어요. 정말 창의적이고 하고 싶어하는 이 젊은 청년들의 에너지를 사회가 어떻게 담아낼까 이걸 자꾸 연구해야 돼. 그걸 연구 안 하면 이제 힘들어요. 다행히 이제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끊임없는 벤처 기업들이 나오잖아. 그 누구냐? 일론 머스크가 걔가 어떤 애였냐면 그 학교에서 왕따했어. 왕따였고 걔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서 쟤 뭐 했냐면 프로그래밍 하는 걸 좋아했어요. 프로그래밍. 그래서 걔가 뭐 했냐면 혼자 짱 막혀가지고 프로그래밍해서 계속 팔아먹은 거야. 누군가가 이런 프로그래밍 요청하잖아. 지가 만들어서 팔아먹은 거야. 얘가 그러면 제일 먼저 한 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해서 그 스페이스 X라든지 뭐 테슬라 이런 걸 만들게 됐어요? 게임 만들고 또 큰 대박을 친 게 뭐야? 페이팔이잖아요. 페이팔을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어요.
페이팔을 만든 그거를 하잖아. 그 뭐지? 그 사업 계획서를, 페이팔 사업 계획서를 쫙 만든 거야, 얘가. 만든 거야. 그래서 쭉 찾아갔대. 찾아갔는데 누가 오케이를 한 거야? 아무도 이해를 못해. 이 개념으로 거래를 한다라는 거. 왜? 이게 IT 산업이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누가 이해를 했을까? 스티브 잡스가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해를 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충고한 건 딱 하나야. 이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줄 테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넘겨준 거야. 그래서 그 페이팔을 갖다 팔아서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테슬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으로. 얼마나 창의적이고 생산적이야. 그래 지금 뭘 만들어? 스페이스 X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다시 가져오잖아. 그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사회에 있어요. 다행히 우리 사회는 없어요. 너무 갑갑해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그런 점에서 열려 있어요. 그건 간단해.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유럽에서 이주한 이민국가라서 그래요.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인디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지들이 설립을 했잖아. 그런 도전 정신들이 미국인들의 피해는 있어요. 우리는 어때? 우리는 계속 반도에서 이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유지되어 온 국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뭐냐면 계속 처맞는 정신이야. 계속 맞아왔잖아. 일본한테 처맞지, 청나라에 맞지, 청나라가 몽골. 계속 우리의 역사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잠재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의 역사라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창의성이 부족한 거예요. 이 역사가 제가 볼 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는 통일돼야 돼. 진짜. 이게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인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처맞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라니까요. 이게 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런 무의식들이 다 사람들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자신의 삶의 어떤 생존에 대한 관념이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 그러니까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은 대략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페이지 넘겨서 과학 문화 보겠습니다.